여야 대표도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그런데 이번 참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야당이 정부 여당의 집권하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런 참사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그 비판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국한되어서 대통령이 유족을 향해서 울먹인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내지는 세월호 문제까지 거론해 나가면서 이것을 정쟁화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려고 노력한 이때는 이렇게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쟁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지난 예산국회에서 소방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특히 아직도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법에 대한 문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야당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안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대형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아마도 역풍을 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일부터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근데 반대파에서 오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밀어붙이기 수싸움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 찬성파 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정치가 실종되고 이 과정에서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3분의 1이 당원의 투표에 참여해야지만 유효표가 된다라고 하는 당규상의 문제를 담아서 이거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것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현재 통합과 관련해서는 네. 전당대회의 권한이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내 여론을 모아서 당내 통합 반대측을 압박해 나가고 향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 통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번 전당원 투표의 질문 내용이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통합을 물어보기보다는 네. 안철수 대표의 신임 여부를 물어보는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통합 찬성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절차 문제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을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전당원 투표의 효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당내 분란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이것을 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통합을 반대하는 측과 그 통합을 추진한 안철수 대표 측이 손학규 대표가 돌아감에 따라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불씨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통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석수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대권 주자들은 향후에 뛸 운동장은 넓어지지만 실제 그 운동장에서 뛸 선수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당이 현재 39석이고 바른정당이 11석인데 39 더하기 11 하면 50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적인 정체성 면에서나 지역 기반이 너무 다릅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복지 경제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적인 반면에 안보 평화 문제에서는 아주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바른정당은 이에 반해서 복지 경제는 아주 진보적이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바른정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인 통합을 할 경우에 자칫 39대 11이 50의 결과가 아니라 그 네. 지지자들조차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호남 중진들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50석이 아니라 25에서 30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현재 예. 39석보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대권 후보로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되면 나중에 자유한국당과의 중도 보수 그 경쟁을 해서 운동장을 보수까지 넓게 서서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나가겠다 이런 그 취지는 있는데 아마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지방의원들과 핵심 지지층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의 차이와 지지 기반의 차이 때문에 네. 함께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그 지지층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뺄셈 통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대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청와대 탄저균 백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악의적 보도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죄송합니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요지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탄저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청와대에만 백신을 맞고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나몰라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긴급하고 적절하게 해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재작년인가요? 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배달되어서 한참 문제가 된 이후에 아마 박근혜 전 정부에서 청와대의 테러를 대비해서 네. 탄저균에 대비하는 아마 백신들을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저균에 국민들은 노출되는데 청와대만 그 특혜성으로 예.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모 언론에서 북한에서 ICBM에 탄저균을 장착해서 한국으로 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되면서 전 국민이 탄저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걸 밝힌 것처럼 테러 방지 목적인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체 국민들이 탄저균이 북한이나 테러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대비책을 국회와 함께 의논하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하는데 큰 비용도 수십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그리고 1차적으로 기도로 호흡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청와대는 그 대테러에 대해서 대비하는 걸 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적 대책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그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주 중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좀 처리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긴 한데 향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빈손 국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다행히 임시국회가 30일간 회기 동안 소집되었기 때문에 지난 20일 날 본회의에서 회기 축소에 대한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들과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들 처리해야 될 게 많고요. 근데 그리고 32개 민생 법안도 있는데 이게 개헌 문제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국회에 아무런 성과 없이 무의로 끝낸다는 건 국민적 비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특히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공약까지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개헌할 경우에 개헌안 내용도 그렇고 특히 지방선거에도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안대로 되게 되면 지방선거도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방선거 개헌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12월 올 연말로 끝나는 개헌특위 일정들 합의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대선 때 한 공약들을 지켜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절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까지 개헌을 마무리한다라는 정도로 즉 내년 지방선거에 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형태로 합의를 하고 임시국회 이번에 원포인트 개회를 해서 본회의에서 아마 시급한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문제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그리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